가장 위험한 건 나 자신이다. 바로 야수심장. 투자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면 정말 그렇게 안 보이지 않아요? 공부라기보다는 겜불에 가깝다. 좀 재밌게 관심 있게 보긴 했었지만 결국은 다 말아먹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투자의 정답은 없다. 하지만 원칙과 자신만의 노하우는 있다.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은 현대인을 위한 고품격 투뿔 쇼. 요즘 투자 뭐 하세요? 솔직히 출연 제의받고 어떠셨어요? 제가 미국 주식 쪽에는 잘 모르다 보니까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라고 많이 고민했었는데 좀 설레면서 긴장도 되고 또 제가 친한 김수정 대리님이랑 함께 오늘 쇼를 이어갈 생각을 하니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별히 오늘 영상을 위한 각오가 있을까요? 조금 더 풍족한 미래를 위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정보 취득에 가깝겠죠. 투자에 대한 정보를 좀 얻어가면서 철학과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 된다라는 목표로 왔습니다. 넘쳐나는 금융정보의 홍수 속에서 현지 금융인들의 양심과 경력을 걸고 엄선된 내용만을 골라 아낌없이 플렉스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해서 대박났어. 미국 주식시장의 트렌드와 투자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저에게 사실 미국 주식은 아직까지는 미지의 영역이에요. 왜요? 100% 동학개미신가요? 92%가 동학개미이긴 한데요. 남들 다 버는 T모 전기차 회사로 제가 손해를 조금 봤어요. 이제 군수산업도 항공산업을 이용한 B사의 주식을 샀는데 얼마 안 돼서 문짝이 날아가고 비상청약하고 난리를 기억나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쪽은 내 영역이 아니다. 나는 약간 그쪽과는 DNA가 맞지 않구나 라고 스스로 조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결국 미국 주식 해야 돼요. 저는 하고 있거든요. 저는 동학 반, 서학 반 이렇게 반반 나눠서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반반을 참 좋아서 무난한 거 반반 참 그쵸. 좋아하시고요. 이 주제에 딱 맞는 분이시죠? 미국 주식 직구 1세대 KB가 자랑하는 미국 주식 투자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저는 KB증권 리서치 본부에서 미국 주식 종목 분석을 맡고 있고요. 모델 포트폴리오도 운용을 하면서 애널리스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모시기 힘든 분을 모셨어요, 오늘. 읽고 나면 미국 주식 투자에 대한 자신감이 몽글몽글 솟아난다는 화제 베스트셀러 주인공이시죠? 10년 넘게 전에 쓰긴 했는데 사람이 이제 약간 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못 모를 때 썼던 책인데 네. 2013년인가 그랬는데 그때는 미국 주식 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많이 팔린 거지 사실 제 책이 뛰어나서 많이 팔리진 않았었습니다. 근데 저도 그 책 읽었어요. 전 지우고 싶습니다. 기억에서. 제 기억에서 안 지워지네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아무래도 모델 포트폴리오 운용을 하다 보니까 요즘 좀 변동성이 그래도 조금은 나타나는 시기라서 그냥 계속 운용하면서 계속 미국 주식 분석을 하고 있고 세미나도 자주 나가고 그리고 가끔 이렇게 방송도 나가고 하면서 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직구 1세대신데 사실 그때면 조금 무모하셨다고 생각되기도 하는데 평소에도 좀 과감하게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편이세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사실 저도 이제 주식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니까 그때는 저도 세배짜리 ETF 이런 거부터 사실 저는 이제 금융 위기를 겪은 사람이거든요. 정말 그렇게 안 보이지 않아요? 30대 같으세요? 아마 증권사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미국 주식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미국 시간에 일을 하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는 제가 애널리스트는 아니었기 때문에 세배짜리라든지 이런 걸 좀 재밌게 관심 있게 보긴 했었지만 결국은 다 말아먹었던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원래 상처가 생겨야 굳은 살이 단단해지는 법입니다. 그건 그래요. 네. 근데 이 투자 바닥에서 또 단단해진다고 해봐야 언젠간 또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좋은 투자 철학 그리고 많이 배우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해 이런 게 조금 수반되어야 사실 좋은 종목을 골라내는 그런 눈이 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거 많이 배우는 거는 잃어봐야 배우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다들 생각하시는데 경험치로 주식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굉장히 해피하겠죠. 사실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운동선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운동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그것처럼 투자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면 당연하게 분산투자, 장기투자라는 말이 머릿속에 다들 있습니다. 우량주, 분산투자, 장기투자. 하지만 본인이 직업 투자를 할 때는 또 이제 귀가 좀 얇아지죠. 옆에서 내가 분명히 모르는 종목인데 저걸로 막 500% 먹었대. 라고 하면 그쪽으로 가게 되는 바로 야수심장. 바로 이제 들어가고 싶죠. 그래서 이 투자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건 나 자신이다.
아, 제일 오래 들고 계셨던 종목이 얼마나 되세요? 기간상으로는? 기간상으로는 지금 한 2년 정도 되어가고 있는 것 2년 같은데 동안 들고 계시고. 네, 네. 카카오예요. 저런 이거는 가지고 있고 싶어서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카카오예요. 아픈 손가락이군요. 네, 마음속에도 장마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랑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냥 우량주로만 가지고 있어요. 너무 근데 정석에 가까운 투자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엔비디아를 샀었어야 되는데 그 얘기는 다들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어떤 걸 가지고 계세요? 삼성전자 액면 분할 전부터 갖고 있다가 액면 분할하고 이제 고점 찍었을 때 다 처분을 했고요. 지금 남아있는 거는 H건설사와 L전자. 저도 미국 주식에 관심이 있기는 하나 본격적으로 좀 지식이 부족해서 아직 미지의 영역이긴 한데 남들은 다 벌었는데 사실 저는 그걸로 보기 드물게 좀 손해를 본 케이스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에겐 밝은 미래가 있잖아요. 부장님께 여쭤보면 되니까요. 오늘 이제 저하고의 시간이 대리님보다는 과장님이 더 필요한 시간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것이 저희 오늘 목표입니다. 제가 좀 바꿔드리겠습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사실은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제도 때문에 낮에도 미국 주식을 살 수 있고 한 게 있다고 제가 얼핏 보긴 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11시 장 오픈하니까 제가 자고 있을 때 눈 떠보면 올라있고 내려있고 이러더라고요. 종목을 교체해가면서 좀 손실이 나면 빼고 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짧게 주기를 가져가시는 것 같은데 물론 이렇게 해서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세요. 오르면 오른 만큼 변동성은 사실 이 리스크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면 위험이라는 건 저희는 빠질 때 위험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희가 보는 위험은 오를 때도 위험이에요. 그래서 이제 좋은 종목을 어떤 종목이 좋은 종목인지를 좀 골라내서 그거를 정말 장기간으로 가져가면 또 어떤 복리 효과가 나타나는지 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저희가 뭐 30대 직장인들의 표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저희 투자에 관심 있는 직장인들이라면 저희랑 비슷한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사실 이제 개인 고객분들도 많이 만나면 다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요즘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무슨 공부를 하세요고 안 물어봐도 100이면 100 똑같아요. 그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를 조사를 합니다. 사실 그건 공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기업에서 나온 뉴스들을 검색을 합니다. 네. 그건 그냥 정보지 공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저는 그게 공부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딱 그거하고 차트만 보세요. 그래서 이래서 올랐구나, 이래서 빠졌구나, 그래서 이건 더 갈 거다. 사실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제 입장에서는 공부라기보다는 갬블에 가깝다. 이렇게 조금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좋은 기업을 골라내는 그 부분은 그래도 100년 동안 자본주의가 생기고 이후에 밸류에이션 역사가 만들어지면서 그래도 요 정도는 봐라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해요. 요 정도가 어떤 건가요? 우리가 그 기업의 회계 계정으로 그 자본에 투자하는 행위거든요. 그렇죠. 내가 그 기업의 자본에 투자하는 거 더 쉽게 얘기하면 과장님께서 만약 카페를 차리세요. 그러면 우리가 5천만 원씩 투자할까? 이렇게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5천만 원을 투자하면 이 과장님의 카페에서는 회계 계정을 봤을 때는 저희는 투자자들이고 자본 계정에 저희 5천만 원씩 1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내 돈 5천만 원 투자했는데 1년에 5천만 원 대비 수익 몇 퍼센트 줄래? 이거를 물어볼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지표로 만들어 보면 자기 자본 이익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주이기 때문에 주주가 그 기업의 주식에 투자한다는 건 그 기업의 자본에 투자를 하는 거고 그 자본에서 연간 몇 퍼센트의 수익률이 나오냐 이거를 보는 게 가장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되는 거긴 해요. 근데 제가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이거 뭐 2차 전지나 뭐 이런 거에서 막 잭팟 터지고 있는데 이거 지금 차트 보니까 좀 한번 꺾였는데 지금 들어가면 되겠죠? 라고 물어보면 약간 저는 회로가 조금 망가지긴 합니다. 이분에게 이걸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어디서부터? 그럼 제가 한번 물어봐요. 그럼 혹시 그 기업의 ROE가 자기 자본 이익률이 몇 %죠? 그러면 멍합니다. 그게 뭔 상관이지? 약간 그게 뭐지? 약간 이런 반응이세요. 가고 있어요. 그거 수지 앞니플라팅. 그러면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ROE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보통 요즘 뭐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가면 기업의 재무제표에서 또 레이쇼 분석이라고 비율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 칸이 또 있거든요. 들어가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한국 시장의 ROE는 한 12개월 선행으로 9.5% 정도 나와요. 그리고 미국은 20%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두 배가 내가 넘네요. 1,000만 원 넣으면 200만 원이 이렇게 수익이 나오는 그런 시장인 거라고 볼 수 있죠. 역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아까 이제 분산 투자랑 장기 투자를 말씀을 하셔서 제가 요즘 고민이라고 하면 30대는 앞으로 돈이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식에다가 장기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전 IRP 쪽에다가 좀 분산 투자를 해서 그 미국 주식이나 이쪽에다 좀 해보려고 했었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내가 미래에 적어도 20년 뒤에 건드릴 수 있는 돈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도 하면서 IRP는 어쨌든 내가 못 건드린 돈이니까 좀 장기로 가져가면서 세금 혜택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사실 저는 공부를 한다면 이런 공부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내가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 네, 그것도 사실 공부가 필요하잖아요. 저 너무 잘 하고 계신 것 같긴 합니다. 그 부분은. 부장님의 표정에서 제가 잘하고 있다는 게 입증이 돼서 뿌듯합니다. 그럼 요즘에 미국 주식 시장 트렌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뭐 작년부터 계속 이어온 트렌드는 AI죠. 인공지능이 핵심으로 달리고 있고 뭐 AI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르고 엔비디아도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제 간혹 가다가 뭐 IT 버블하고 옛날하고 좀 비슷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시지만 인공지능 기업들을 살펴보면 주가도 높지만 이익 수준도 같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박따박 현금이 지금 재무제표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예전에 IT 버블이나 그때를 좀 살펴보면 기업들의 주가는 올라가는데 이익은 올라가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저희 자료가 한 30페이지가 나가도 차트는 맨 앞에 한 요만한 그 조그만 그림 하나 나가고 나머지는 이제 밸류에이션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내가 투자한 자본 대비의 주가 이거를 보는 게 PBR이고 내가 투자한 자본 대비 이익 이걸 보는 게 ROE입니다. 그래서 이 ROE와 PBR을 같이 비교를 해서 내가 투자한 자본 대비 주가보다 내가 투자한 자본 대비 이익이 더 높으면 고저차를 맞춰서 그러면 저평가된 거고 이게 반대로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고평가된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이제 종목이 비싼지 싼지를 보는데 지금 이 인공지능 투자,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PE 멀티플이 한 38배 정도 나와요. 근데 과거에 IT 버블이라든지 아니면 빵 같은 기업들 올라갈 때 보면 PER이 100배가 넘어가거든요. PER이 100배라는 이유는 내가 본전 투자해서 본전 찾는 데까지 100년 걸린다는 얘기인데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익 수준도 그만큼 높아서 그렇게 멀티플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이 인공지능이 지금의 최고의 트렌드고 이 이익 수준이 유지가 되는 한 이게 꺼지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확실히 이렇게 쉽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가 되네요. 왜 이때까지 안 했을까요? 저는 현생을 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 평생 금파트너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ROE가 몇 %인지 아시나요?